로어,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야기, 믿기 힘들지만 설득력 있는 이야기, 도시 전설을 뜻한다. 첫 번째 이야기. 1991년 12월 LA 캘리포니아 대학의 기말고사 기간에 있었던 일로, 시험 기간이면 공부하느라 스트레스가 쌓인 이 학교 학생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밤 12시에 모두 도서관 밖으로 나와 귀청이 떨어지도록 고함을 지른다. 그 대학 학생들은 그런 이상한 전통을 갖고 스트레스를 풀었다. 그런데 학생들이 고함을 지르던 그때 귀가하려던 어느 여학생이 캠퍼스의 으슥한 곳에 숨어있던 강도에게 습격을 당했다. 그녀는 있는 대로 비명을 질렀지만 다들 고함을 지르던 중이라 누구도 그녀의 비명을 듣질 못했다. 결국 그녀는 살해당했고, 그 이후로 이 학교에서는 고함을 지르면 제적을 당하도록 학칙이 바뀌었다. 두 번째 이야기. 런던의 어느 부자가 롤스로이스를 타고 알프스를 넘던 도중 퉁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곧 차가 멈춰버렸다. 부속인 스프링이 부러진 것이었다. 그는 차 안에서 영국 롤스로이스 본사에 전화를 걸어 수리를 요청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헬리콥터가 나타나 기술자들이 내려와 순식간에 수리를 마치고는 사라져버렸다. 부자는 놀랐지만 이내 수리된 차를 몰며 무사히 여행을 마치고 귀국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수리비 청구서가 오질 않자 궁금해진 그는 전화를 걸어 문의를 하였다. 그러자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뭔가 착각하신 모양이군요. 롤스로이스는 고장이 나질 않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프랑스인 부부가 애완견을 데리고 여행을 하다가 배가 고파 가까운 곳에 있는 중국 음식점에 들어갔다. 부부는 웨이터에게 주문을 하고는 자신들의 애완견에게도 먹을 것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으나 웨이터가 외국어를 못 알아들어 몸짓을 섞어가며 설명을 하자 이해했다는 듯 애완견을 안고 조리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후 조금 전에 웨이터가 뚜껑이 덮인 커다란 요리를 앞에 가져왔다. 자기들이 이렇게 큰 요리를 시켰나 의아해하다가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자신들의 애완견이 먹음직스럽게 익혀져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한 여성이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애완견이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캑캑대며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다. 여자는 애완견을 동물병원에 데려갔고 수의사는 무엇이 개의 기도를 막고 있는지 보이지 않자 수술을 하기로 하고 여자를 돌려보냈다. 그런데 개의 기도를 수술하던 의사가 놀라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람의 손가락이 개 목에서 나온 것. 여자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고 경찰은 방 구석에 손가락을 3개나 잃은 절도범을 찾아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지방의 한 편의점 복사기에 이상한 소문이 있었다. 자신의 초상화나 얼굴 사진을 복사기를 통해 복사하면 자신이 죽을 때 모습이 출력되어 나온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소문을 들은 한 소년이 주위에 만료를 뿌리치고 그 복사기로 자신의 얼굴 사진을 복사했다. 기계에서 나온 것은 언제나 다름없는 자신의 얼굴 사진이었다. 소년은 뭐야, 역시 소문은 거짓말이었군 이라고 말하면서 웃으며 가게를 나오는 순간 한 대의 차량이 맹렬히 돌진하였고 소년은 차에 치여 즉사해버렸다. 그때의 소년의 얼굴은 복사기에서 출력된 사진의 모습 그대로였다. 여섯 번째 이야기. 뉴욕 교회에서 생긴 일로 과도한 업무에 지친 남자가 출근을 하기 위해 진입로에 갔는데 세워둔 차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지난밤 차를 도둑 맞았다는 결론을 내렸고 경찰도 차를 찾지 못했다. 그런데 며칠 후 집에 돌아오니 차가 돌아와 있었다. 남자의 집 테이블에 쪽지가 놓여 있었는데 가족에게 급한 일이 생겨
차를 빌리게 되었고 보답하는 뜻에서 콘서트 티켓을 주겠다는 쪽지였다. 남자는 그날 오후 아내와 함께 콘서트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돌아오니 이번에는 집안의 물건들이 전부 사라져 있었다. 7번째 이야기. 중국 하남성의 어느 마을은 마을 사람 전원이 에이즈에 감염된 상태였다. 어느 날 해당 지역의 군 당국은 마을을 포위하고 사람들을 감금하였다. 바로 전날 한 남자가 그 마을에서 빠져나와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호소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고 그 마을은 하룻밤 사이에 지도에서 지워졌다. 중국 당국이 한때 사스를 은폐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런 일은 어쩌면 정말로 존재할지도 모른다. 8번째 이야기. 1920년대 초 독일의 하노버역 주변에서 소년들이 하나둘씩 행방불명되는 사건이 잇따랐다. 용의자로서 체포된 것은 프리츠 하르만. 그는 거리에서 발견한 미소년을 살해, 그 고기를 쇠고기라 속여 팔아치웠다. 피해자의 인육 중 일부는 소세지로 가공되었고 보통 시체를 고기로 만드는 것은 살인 후 증거인멸의 수단으로 사용되나 이 경우는 오히려 목적이 식인이었으며 살인은 그 수단이었다. 때문에 그는 하노버의 흡혈귀라는 별명이 붙었다. 9번째 이야기. 2002년 후쿠오카현 내 양돈 농가에서 매일 편의점 도시락이나 주먹밥을 암돼지들에게 3kg씩 주었는데 돼지의 임신기간인 114일 후 출산 도중 사산이 잇따랐으며 겨우 살아 태어난 돼지들도 태반이 기형이거나 허약체질로 금방 죽었다. 무엇보다 투명해야 할 양수가 모두 닭 한 새끼였다고. 죽은 새끼 돼지는 약 200마리. 애초에 편의점 음식들은 회수업자들로부터 반입한 것이긴 했지만 썩은 것도 아니고 당일 회수 음식들이었는데도 그런 참사가 발생했다. 당초의 목적은 월 평균 20만엔의 먹이대를 조금 줄여보려 한 것이었다. 임산부들은 편의점 음식을 모두 주의하길 바란다. 10번째 이야기. 한 남자의 49세 생일 아침. 하지만 집안 식구들은 신경도 쓰지 않고 직장 동료들도 마찬가지다. 오직 그의 비서만이 생일을 축하해주며 집에서 점심을 같이 먹자고 말했다. 남자는 가슴이 두근두근거렸다. 사실 오래전부터 고대해왔던 순간이었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를 놀라게 해주고 싶어 집에 들어가자마자 옷을 벗고 기다렸다. 누군가 집안에 들어서는 순간 벌거벗은 채 남자는 뛰쳐나왔다. 거기엔 자기 식구들과 직장 동료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